위트는 대화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이 위트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상대방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이 위트에 있다는 거죠. 이 재치 있는 설득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상대방을 잡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논리적으로 꼬치꼬치 파고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위트 있게 설득을 해나가야 합니다. 미소의 힘은 100마디의 말보다 강하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사람이 욕심이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어딜 가든지 주목받기를 원하는데 이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면 무슨 일에서든지 남들로부터 시선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웃으면 복이 온다. 옛날에 그 MBC에서 그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래서 이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 이게 중요한데 스스로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저절로 따라 웃게 될 것입니다. 링컨이 이런 말 했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생활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소 짓는다는 게 참 중요한데 미소라는 게 인간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 주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소유자를 만나더라도 이 미소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 한마디를 전달하라. 그래서 이 상대방의 우월감을 자극시켜서 유발하는 이 웃음의 효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상대의 그 우월감, 좀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장점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점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런 면을 좀 이렇게 자극도 시켜주고 좀 좋은 쪽으로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주면은 아주 효과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기분 좋게 되고 마음 문이 열려서 순조로운 대화를 하게 되는데 기분이 좋아져서 웃게 되죠. 허허허. 과장의 묘를 이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이제 뻥친다 그러는데 확대시키거나 이제 비약시키는 거 이게 이제 과장의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대화에서 너무 이게 지나친 과장법을 사용하면은 뻥친다 그러잖아요. 사기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위선이 될 수 있다. 위선이 되고 허풍이 되고 잘못하면은 그 신용에 금이 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적당한 상황에서 이 과장의 묘를 적절히 사용한다고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웃게 만들고 웃음을 유발시켜서 꽉 닫았던 마음을 좀 오픈시키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이 대화의 한 방법으로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의 묘를 잘 이용하면. 그래서 과장의 방법은 실제 존재하는 것을 응용해도 되고 존재하지 않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야구 해설자가 그 투수의 구질에 대해서 이런 해설을 했는데요. 저 투수의 공은 노인의 걸음처럼 느리군요. 공이 얼마나 느린지 지금 저 공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공이 느리다 보니까 공에 쓰여져 있는 글씨가 보인다는 이게 과장이죠. 이런 게 과장.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의 묘라는 게. 주변에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이제 이런 건 재치 있는 사람이라 이제 또 머리가 이제 팍팍 돌아가고 순발력이 있어야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제 흔한 일상의 작은 일이라도 적절히 과장해서 말하면은 웃게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번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웃게 되면은 대화가 이제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대화가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원만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과장의 그 묘를 이용한다는 게 아주 적절하구나,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상 밖의 허를 찔러라. 예상 밖의 허를 찔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 예상을 벗어난 돌발적인 언행 앞에 놓이게 되면은 웃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웃음을 유발하려면은 상대방에게 결과에 대한 암시를 줘야 되는데 이 암시에 의해서 상대방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기대하다가 순간적으로 반전이 되면은 웃음을 터뜨린다는 거죠.
웃음은 연이은 실수를 무마시킨다.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실수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막상 누군가 나한테 실수했다. 그럼 이해는 되지만 기분이 나쁘죠. 근데 똑같은 실수가 계속 이어지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실수인 줄 알았는데 같은 실수를 계속 저지르게 되면은 그냥 웃고 마는데요. 불안과 긴장의 순간에는 이 누구든지 기분 전환하려고 애쓰지만 쉽게 마음의 안정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선천적인 공포가 존재하는데요. 두려움. 언제든지 주위 환경에 이상이 생기면 공포심과 긴장, 공포와 긴장감이 생기죠. 공포와 긴장으로 불안에 떨게 된다는 건 이때 유머가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이 유머와 위트가 이러한 상황을 잠시 잊고 긴장을 풀어주는 그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웃긴다는 게 아주 힘든 일이에요. 이런 개그맨들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그 진실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사람을 자기가 웃기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웃지 않는다.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이 사람을 웃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말 한마디의 유머가 이 공포를 없애지고 긴장을 풀어주는데 아주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웃길 수만 있다면은 이게 정말 최고의 대화의 그 기술을 가진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생활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피부로 절감하기도 하고 이런 긴장의 순간에 웃게 된다. 웃음꽃이 터진다. 이랬을 때는 마음의 불안을 웃음을 통해서 마음의 불안이 해소되기도 하는데 이 유머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그 남을 웃긴다는 게 좀 이렇게 경박스러운 그런 제스처였는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긴장을 좀 풀고 분위기를 반전하고 남을 좀 웃기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이제 유머의 법칙인데요. 이 유머의 법칙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 나눌 때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시고 너무 썰렁하거나 너무 폼만 잡고서 그렇게 무게 잡고서 있지 말고 재밌는 그 유머 같은 걸 좀 많이 개발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웃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탁월한 기술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